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네소라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토크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오늘은 굉장히 길고 장황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꼭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이제 구독자가 200명을 조금 넘었어요. 아직은 막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채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악플러들이 종종 있는데 제 채널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들에게 훈수를 두는 채널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한 명의 개인으로서 제 삶의 목표를 세웠을 뿐이고 그걸 이뤄나가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얻어가실 게 있으면 얻어가시면 되고 나에게 영양가가 없는 채널이다 하면 안 보면 됩니다. 그냥 나가시면 돼요. 그런데 굳이 우리의 악플러님들은 자신의 그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꼭 한마디씩 댓글을 남기고 가시더라고요. 너는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거다. 취업이나 해라.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 정말 부질없는 짓입니다. 제가 고작 넌 안 될 거야. 그건 너무 큰 목표야. 라는 말에 흔들릴 것 같았으면 이런 거창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물론 유튜버의 숙명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이 하나도 영향력이 없는 건 맞지만 그냥 저도 사람인지라 딱 알림이 떠서 댓글을 봤을 때 진짜 기분이 안 좋아요. 정말 서로에게 좋을 게 없다는 거. 본인도 시간 낭비고 저도 감정 낭비고 최근에 꽤 그걸로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 영상들 제목이나 썸네일에 취업을 포기했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저 사람은 왜 취업을 포기했을까? 궁금해 하실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취업이라는 건 돈을 버는 활동을 안 하겠다. 이게 절대 아니고요. 사회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대학교 졸업하면 취업 준비해서 취업을 한다. 이런 느낌의 취업이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우선 저는 고등학교 때 꿈이 있었어요. 방송국 PD가 되는 게 제 장래희망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를 저는 수시로 넣었었는데 6개를 신문방송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아니면 PD들이 많이 갔던 어문 계열 썼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6개 중에 5개가 다 떨어지고 한 군데에 붙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학교였어요. 그냥 울산에 산다는 이유로, 집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울산대학교에 지원을 했었는데 나머지는 다 타지였어요. 난 대학교를 서울로 갈 거야. 난 인서울 할 거야. 이런 목표가 있었는데 솔직히 좀 상향 지원이긴 했어요. 울산대학교는 조금은 저에게는 살짝 낮은 느낌이었는데 여기만 안전하게 붙고 이제 나머지를 다 불합격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좌절을 했죠. 하지만 재수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받아들이자 하고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학을 하기 전에 수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입생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재학생 멘토들이랑 신입생 멘티들 이렇게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조가 한 20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상상도 못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프로그램이 이제 저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거든요. 그때 굿 앤 배드라고 팀원들끼리 자기가 좋아하는 거, 또 자기가 싫어하는 거 이런 거를 적어서 서로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순간이 저에게 터닝 포인트였는데 막 이렇게 쓰다 보니까 너무 몇 개 못 적겠는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길게 살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에 대한 걸 정말 많이 모르고 있구나. 거기서 엄청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나 스스로에 대해서 모르지? 그 순간에 다짐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대학생이 됐고 10대 때보다는 훨씬 더 자유로워지니까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가 보자. 하물며 음식도 내가 직접 맛을 봐야 이거 되게 맛있다. 다음에 또 먹어봐야지. 그렇게 되는 것처럼 나를 알려면 저는 무조건 다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뭐 성적 잘 받기, 스펙 쌓기 이런 거에 관심 없고 무조건 다양한 경험. 진짜 바쁘게 대학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과 생활도 정말 열심히 했고, 동아리도 다양하게 했고, 사람도 진짜 많이 만났고, 아르바이트도 정말 다양하게 했고, 또 취미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솔직히 10대 때 저는 소위 말해서 그렇게 인싸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딱 20살이 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너무 행복했고, 와, 내가 뭔가 마음먹은 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나갈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엄청난 주체성과 자유구나. 그래서 저는 표정도 정말 많이 바뀌게 되었거든요. 10대 때는 이렇게 많이 웃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딱 20살 때부터 너 되게 웃는 상이다. 눈웃음이 있다. 되게 많이 듣게 됐고 진짜 인생이 피어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여기서 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4학년이 됐는데 내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의 20살 때 예상은 내가 4년이나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 보면 이거 나 직업으로 할 거야. 생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안 생기지? 나는 나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하고 싶은 게 뚜렷하지가 않지? 졸업은 다가오는데 갑자기 너무 마음이 조급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상담센터를 찾아갑니다. 심지어 2군데를 갔어요. 직업상담센터랑 심리상담센터. 2개의 상담을 동시에 받았었거든요. 이제 심리 상담에서는 실마리를 찾지 못했었고, 진로 상담센터에서 직업 상담사라는 본인의 직업을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전공이 영문학인데 복수 전공으로 청소년 상담 심리학이라는 걸 했었거든요. 소라 씨 상담에도 관심이 많고 하니까 이 직업 상담사라는 직업은 준비를 좀 짧게 하고도 바로 실무에 뛰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또 본인은 본인의 직업에 만족을 하는 편이다. 신뢰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덥석 직업 상담사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제 나이가 24살, 5살 그쯤이었는데 그때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좀 저렴하게 인강을 듣고 또 실제로 학원에 가서 현강도 듣고 이러면서 이제 직업 상담사 자격증 시험을 쳤는데 그게 아마 1차, 2차가 있었던 것 같은데 1차는 붙고 2차는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자격증을 못 땄어요. 딱 시험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내가 이 공부를 계속 하는 게 맞나? 내가 이 직업을 가지면 진짜 행복할까? 아니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물론 자세히는 모르지만 상담에 초점이 맞춰 있다기보다 좀 취업 알선에 더 포커싱이 많이 돼 있는 직업이거든요. 이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맞나? 아닌 것 같아. 라는 결론에 이르니까 더 이상 그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사실 모든 자격증이 그렇겠지만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 자체가 재미있기는 좀 드물잖아요. 다 막 이론적인 내용이고 재미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업 상담사가 꼭 돼야겠다. 라는 게 확고했으면 공부를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확고하지 않으니까 바로 그냥 공부를 놓게 되더라고요. 그럼 난 진짜 뭘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울산시에서 하는 SNS 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 이런 게 열려가지고 한 달 동안 들었나? 2달? 유튜브도 제가 처음으로 그때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2018년 초부터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만 6개월을 했어요. 그 수업에서 마지막에 과제를 내주셔가지고 자기의 하루를 짧게 1분 정도 담아봐라. 그래서 제가 그때 과제로 했던 걸 그냥 채널을 만들어서 올렸고 그렇게 제 유튜브가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유튜브는 계속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 수업이 취업 연계까지 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울산에 있는 좀 작은 회사들 20군데랑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데 그냥 매칭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면접을 봤어야 됐어요. 어떤 호텔에서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과 그 회사의 대표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조를 짜서 그룹 면접 봤었거든요. 저는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데 준비해간 자기소개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 말하고 계속 말하면서 면접을 봤었던 아주 신기한 날이었는데 한 회사의 대표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솔직히 다른 지원자들 자기소개서는 조금 재미가 없어서 읽다가 말았다. 근데 소라 씨 자기소개서는 재밌어가지고 끝까지 다 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시에서 급여를 주는 거였고 3개월짜리 인턴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에게 첫 직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회적 기업이었고 되게 여러 가지를 하는 회사였어요.
막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한다고 실버 바리스타 이런 걸로 카페 운영도 하면서 또 울산에 고래가 유명하잖아요. 고래 관련된 관광 상품도 만들고 거기서 저의 업무는 일단 SNS 관리하는 거. 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 이렇게 했던 것 같고 또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회사에서 막 시작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초반에 세팅도 하고 상품 사진 촬영 같은 거 했었는데 솔직히 일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고 대표님 입장에서도 본인이 월급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일을 시키셨던 것 같고 저도 좀 자유롭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나름 업무들이 다 잘 맞았고 재밌었고 3개월 뒤에 저는 퇴사를 하게 됐죠. 그때 다른 직원분들이랑 대표님도 이렇게 제가 나가는 거를 아쉬워하셨어요. 엄청 좀 카리스마 있는 팀장님이 계셨었는데 소라 일 진짜 잘한다고 일머리 있다고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하지만 저는 업무 자체는 재밌었지만 회사 자체에 대한 비전을 크게 보지를 못해서 그 회사를 오래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때가 저의 25살 말? 그렇게 저는 또 고민에 빠지죠. 나는 앞으로 또 뭘 해야 될까? 홈페이지 관리했을 때 직접 메인 화면도 꾸미고 이런 걸 했었는데 내가 포토샵을 할 줄을 모르니까 이런 게 좀 답답하다. 그때 막 그림판으로 하고 그랬거든요. 포토샵을 좀 배워야겠다. 또 국비로 웹디자이너 양성 과정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게 무려 5개월짜리 과정이었고 수업도 되게 빡쳤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였나? 포토샵, 일러스트, 심지어 코딩까지 배웁니다. 그 수업에서는 무조건 포트폴리오를 완성을 했어야 됐어요. 개인 과제도 하고 팀 과제도 하면서 난생 처음 웹 디자이너로서의 포트폴리오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또 뭘 깨달았냐면 웹 디자인을 하면 할수록 나의 길이 아니구나를 깨달았어요. 만약에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이런 디자인 작업을 하루 종일 해야 된다? 난 못할 것 같아. 이런 결론이 이미 나는 거예요. 솔직히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조금은 타고나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갑자기 5개월을 배워가지고 디자이너가 되기에는 저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포토샵을 조금씩 활용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건 좋지만 이게 나의 전부가 될 수는 없겠다. 그럼 나는 또 어디로 취업을 해야 될까? 그때는 계속 뭐 SNS나 마케팅 이쪽으로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블로그 마케팅 회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업무가 너무너무 쉬웠거든요. 마케팅 대행사다 보니까 여러 업체들의 SNS를 관리하고 또 포스팅을 하고 하루에 보통 4개 업체의 블로그를 썼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거의 다 막 짜집기? 미친 듯이 찍어내는 느낌? 진짜 알맹이가 있는 컨텐츠가 아닌 거예요. 전혀 안 맞더라고요, 저에게. 원고 작성 알바?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마케팅을 하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출근하기 싫고 막 일을 하는데 진짜 막 뛰쳐나가고 싶고 애가 이상해지다가 근데 와중에 또 일은 곧잘 해. 그래서 저희 대표님이 그때 되게 빨리 적응한다고 수습 기간도 없애주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럼 뭐해? 저는 오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퇴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대표님이 진짜 감사하게도 저를 놓치기 싫어가지고 따로 불러서 소고기를 사주시면서 소라야 너가 그러면 뭘 하고 싶어? 너가 하고 싶은 일을 최대한 이 회사에서 할 수 있게 해줄게. 예를 들면 다른 어떤 디자이너분은 웹툰이 너무 그리고 싶어가지고 없던 웹툰 업무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대표님이. 그래서 그 말씀은 너무 감사했지만 딱히 그 회사에서 더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소고기만 얻어먹고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2020년이 되고 그 시기쯤에 제가 방황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일단 알바라도 하자. 간신히 알바를 구해가지고 그때가 딱 코로나 터졌을 때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일했던 편의점 거기서 간신히 야간 알바 자리를 구해가지고 아프리카 BJ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3시간, 4시간씩 방송을 하고 막 그랬어요. 별풍선도 많지는 않았지만 좀 받아보고 그렇게 생활을 하던 도중에 어떤 언니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언니가 창업을 했는데 간단한 사무 보조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혹시 아르바이트 하지 않겠냐? 그 회사에서 알바를 또 하게 되거든요. 편의점 알바는 주말이었어요. 주 5일 하루에 3시간씩 알바를 하게 되는데 이 회사도 마케팅, 브랜딩 이런 걸 하는 회사였거든요. 알바 업무는 진짜 쉬웠어요.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뭐 인터넷으로 물건 주문하고 하다 보니까 저를 정직원으로 고용을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마케터로 좀 키워보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을 하다가 알겠다고 하고 일단은 근무 시간을 원래 3시간이었는데 5시간으로 늘리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저의 지인이었던 언니 말고 동업자이신 또 다른 대표님이 계셨거든요. 성격이 저랑 좀 많이 안 맞았어요. 사람을 되게 일부러 갈구는 스타일. 누구나 싫어하겠지만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삽시간에 그분한테 정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 이건 아니다. 난 도저히 못 다니겠다. 또 퇴사를 합니다. 그렇게 저는 3번째 회사에서 또 퇴사를 하게 되고 그때 심지어 막 명함까지 만들었었어요. 브랜드 매니저였나? 전혀 쓸모가 없어져서 이제 다 버렸죠. 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제가 쇼핑몰이 하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딱 그때가 한창 구 신사임당님, 주원규님이 유명해질 때였어서 클래스 101에 신사임당님 쇼핑몰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듣고 지원 사업에도 지원을 해보고 이랬었거든요. 나만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기부 쇼핑몰을 만들고 싶었어요. 물건을 사면 수익금의 10%가 기부되는 마리몬드 이런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지원 사업에서 떨어졌고 아 이게 혼자서 뭔가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구나 라는 생각에 어쨌든 회사를 들어가게 됐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2021년이 됩니다. 와 나는 진짜 뭘 해야 되지? 하다가 이번에는 쇼핑몰에 입사를 하게 돼요. 아 입사라기보다는 이것도 알바였는데 여성 의류 쇼핑몰이었고 주 3일 일을 하면 됐었어요. 화수목. 내가 쇼핑몰 사장이 아니라 직원이 되어보면 뭘 많이 배울 수 있겠지? 좀 설레는 마음으로 그 회사에 들어갔었고 저의 역할은 포토그래퍼였어요. 그런데 아주 기대 이하로 망해가는 쇼핑몰이었고 그 사장님이 한때 잘 나갔었나 봐요. 좀 많이 폭삭 망해서 재기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제가 들어간 거였고 하지만 대표님이 아기가 아직 어리고 뭔가 일에 집중을 못 하시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망한 쇼핑몰을 살리려면 엄청 노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뭔가 변화를 시도하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셨고 그래서 그냥 시키는 일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얘기는 좀 속상해서 안 하고 싶은데 그 대표님이 남자분이었는데 좀 성희롱? 성추행? 이런 거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은 기억에서 진짜 많이 지웠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그분을 싫어하게 됐고 마음 같아서는 진짜 당장 때려치우고 싶었는데 또 새로운 데를 찾아봐야 되고 그런 게 그때는 좀 막막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도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었고 주 3일만 일을 하니까 나머지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어가지고 처음으로 유튜버로서 대외 활동 같은 것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시기에 제 친구가 쇼핑몰을 차렸는데 저한테 동업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의 주된 역할은 모델이었고 그 친구가 남자였거든요. 여자 옷에 관심이 많은 그런 친구였어가지고 저는 옷에 관심이 진짜 없거든요. 일단 그것부터가 지금 생각하면 아 내가 그걸 했으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옷을 떼오거나 이런 거는 다 그 친구가 하고 저는 이제 입혀주는 대로 그냥 입기만 하면 되는 모델 일 자체는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도 얼마 가지 못하죠. 여러분, 동업은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저희가 거창하게 시작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금전적으로 얽힌 부분도 없어서 상황이 심각하진 않았지만 그냥 누군가랑 이렇게 둘이서 사장이 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거를 그때 깨달아가지고 그 친구랑 20대 초반부터 한 7년, 8년 친구였는데 그 일이 있은 후로 이제 서로 연락을 안 하게 되었거든요. 엄청 나쁘게 끝난 건 아닌데 그때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좀 실망을 했겠죠. 아무튼 그렇게 동업 사건도 일단락이 되고 제가 처음으로 1년 동안 근속을 해가지고 퇴직금이라는 걸 받게 돼요.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 이제 더 이상 너를 쓸 수가 없다. 잘렸고요. 그래서 실업급여도 받았어요. 그렇게 저의 28살이 끝이 났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29살이 되었어요. 그래서 와 이제 난 진짜 또 뭘 해야 되나 하던 와중에 또 제안이 옵니다. 청년센터에서 청년 활동가들 인터뷰하러 다녔을 때 알게 된 어떤 대표님이셨는데 본인이 원래 하던 일에서
좀 유튜브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소라 씨가 생각이 나서 연락을 드린다. 나도 팀 유튜브 되게 해보고 싶었고 또 컨텐츠가 인터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인터뷰 채널 되게 좋아하고 해보고 싶었는데 또 흔쾌히 제가 오케이를 합니다. 그 팀에는 대표님이랑 팀원 한 분, 저 이렇게 3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셋이서 미친 방황을 했는데 막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해서 지원 사업도 몇 번 지원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산으로 가는 거예요. 각자 하고 싶은 게 막 다 다르고 이거를 또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것저것 해보다가 다시 그 매거진으로 돌아와가지고 결국 매거진을 하자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제가 결국 두 손 두 발 들고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팀을 나오게 돼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대표님이랑 좀 너무 잘 맞아가지고 같이 뭔가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분이 저의 장점을 엄청 발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를 엄청 유심히 관찰을 하고 소라 씨는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런 거 잘하니까 우리 이런 거 해보는 거 어때요? 제안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었고 그래서 저도 그분을 좀 놓치기가 아까웠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한 8개월 뭔가 기미가 안 보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고 몇 번을 제가 그만둘 마음까지 먹었는데 대표님이 잡아서 또 하고 하다가 결국엔 도저히 이제 못하겠다. 그 일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가 29살 9월 달이었어요. 난 또 뭘 해야 되지? 라는 고민에 빠졌고 제가 예전부터 좀 마음 한켠에 하고 싶었는데 시도를 해보지 않았던 바로 타로 상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일단 타로 인강을 듣고 또 바로 알바를 구해서 단기 알바를 한 2개 정도 연달아서 한 다음에 타로 오프라인 1대1 수업을 듣게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엄청 비싸더라고요. 한 300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는데 저는 뭐 선택지가 없었죠. 나는 이거라도 이제 배워서 타로 창업을 해야겠다. 선생님이 부산에 계셔가지고 울산 부산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들었는데 타로라는 게 진짜 어려운 게 처음에는 솔직히 사람들을 상담을 하는 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직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무료 상담을 계속 했었거든요. 무료 상담에 대한 수요가 진짜 많아요. 계속 무료 상담을 하면서 그 후기들을 쌓아가지고 인스타에 계속 올리고 유료로 전환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막상 유료로 전환을 하고 나니까 이게 손님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물론 예상은 했어요. 수익이 터무니없이 안 나오니까 이게 내 본업이 되기에는 정말 약한 일이구나를 또 깨달았죠. 이렇게 제가 다양한 일들을 시도하고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처음에 20살 때는 나를 알고 싶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직업을 찾을 때는 너무너무 천직이 찾고 싶었어요. 나는 이 일이 너무 좋아. 난 이 일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일을 너무너무너무 찾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이상하다고 느꼈던 게 사람이 보통 주 7일 중에 5일을 일하고 이틀을 쉬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 5일을 괴로워야 되고 이틀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 비율이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원래 삶이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저는 대학생 때 너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보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하면서 불행하게 일을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삶이 덜 불행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뭐 조금 야근을 해도 심지어 주말에 일을 해도 행복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마음이 끌리는 일이 있으면 다 시도를 해봤던 거고 하지만 내린 결론은 나는 어쩌면 천직이라는 게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받아들이기 싫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아직 못 찾은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막 나이가 40이 돼서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계속 그렇게 이상적인 꿈만을 쫓아가기에는 이제는 좀 현실과 타협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제가 했던 수많은 것들 중에 유튜브는 좀 천직이 아닐까? 라는 지금 희망을 솔직히 품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계속 하는 거기도 하고 유튜브를 한 지도 제가 벌써 5년? 유튜브는 여전히 재밌고 여전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방향성을 바꾸고
바꿔서라도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천직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는 받아들이자라고 생각을 바꿨고, 연애로 치면 너무 완벽한 이상형을 찾아온 느낌? 직업에 대한 환상이 너무 컸던 거죠. 나에게 딱 맞는 직업. 물론 그런 일이 누군가에게는 그냥 주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 친한 친구 중에 바이올린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초등학생 때부터 바이올린을 했고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 친구를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너에게 바이올린이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걔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심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심장. 그러니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친구가 고생도 진짜 많이 했고 지금 독일에서 솔직히 인종차별도 많이 받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인정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 아무튼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생들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음악이 좋고 아직도 바이올린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 직업이 나에게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직업들에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어쩌면 나는 한 가지에 그렇게 미칠 수 있는 성향 자체가 아닌 사람일 수도 있겠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의 정말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 돈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항상 돈이 우선순위가 아니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적성에 맞는 일, 이거에만 몰두해 있다 보니까 돈은 진짜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돈에 대한 갈망이 없지? 를 생각을 해보니까 솔직히 지금까지 저희 집이 부유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따뜻한 그늘 아래서 자라왔고 내가 막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 감각이 좀 떨어졌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는 제가 물질적인 것에 욕심이 진짜 없어요. 되게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서 행복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꾸미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더더욱 저한테는 돈에 대한 게 동기부여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내가 이렇게 계속 살면 그냥 행복한 거지가 그냥 거지가 되겠구나. 경각심이 들어가지고 일부러 억지로 돈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갖고 싶은 걸로는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내가 좋은 차에 타고 싶다라는 욕망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좋은 집 사드리고 싶다. 좋은 차 태워드리고 싶다. 이걸로 이제 목표를 세운 거죠. 지난날에 내가 추구했던 것과는 다른 걸 추구해봐야겠다 해서 갑자기 돈 목표를 세우고 월천만 원 월천만 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이런 히스토리를 들으시니까 좀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좀 더 되실까요? 지금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거야 라는 마음을 최대한 버렸고요.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고, 회사에 취업할 생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뭔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쇼핑몰도 결국에는 공부만 하다가 시도를 못 해봤었기 때문에 쇼핑몰도 시도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뜻이 비슷한 분들을 모아가지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타로도 접은 건 아닙니다. 타로도 지금도 상담이 들어오면 하고 있고, 알바로 이렇게 생계를 계속 유지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만의 사업을 계속 시도를 해볼 거야 라는 마음으로 완전히 굳혔습니다. 어쨌든 저는 너무너무 나의 직업을 찾는 데 있어서 솔직히 아직도 찾은 것도 아니고 방황이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방황했던 날들을 생각하면 사실 마냥 괴롭지만은 않거든요. 진짜 많이 행복했기 때문에 그 행복이 그럼 어디에서 오느냐? 저는 주체성에서 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포기하고 그 과정에서 아 나는 이런 건 진짜 안 맞구나 이런 건 잘 맞구나를 많이 알게 됐고 사실 그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월 1,000만 원이라는 목표도 세울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다만 20대 때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은 불안한 시도들을 계속 했었다면, 이제는 좀 경제적인 기반을 내가 가짐으로써 더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다라는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회피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천직을 찾을 거야 라는 목표가 좋은 핑계거리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나랑 안 맞으니까 내가 열심히 안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학생 때로 치면 야, 내가 공부 진짜 마음 먹고 하면 성적 잘 나오는데 공부 안 해서 성적 안 나오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는 주어진 현실, 이 현실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도 파워를 갖고 싶고, 그냥 뭐든 해내가지고 나도 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고,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도 컸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할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거야 근데 이제는 그냥 다 받아들이겠어. 드디어 받아들이고, 그냥 보편적으로
공부하고 뭐 취업 준비하고 취업하고 이런 분들이 아마 저를 보시면 정말 신기하게 느끼실 거예요. 뭐 어떻게 저렇게 불안정한 삶을 살 수가 있지? 왜냐면 제 주변에서도 다 저를 신기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왜 나는 이렇게 평범하지 않을까? 괴로울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다 100명의 생각이 다른 거고 사회가 정해놓은 순서대로 밟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장황한 얘기를 끝까지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디서도 인생 스토리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들려드린 적이 없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상황이 되었고 한 번은 꼭 제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되는 이야기, 동기부여되는 모습들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월천벌기 진짜 이제 시작이니까 여러분들 꼭 오래오래 이런 과정들을 지켜봐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 삶의 목격자시거든요. 누군가가 내 삶의 한 시절을 이렇게 봐주는 게 진짜 감사하고 값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유튜브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